이번 강의에서는 캡슐화 그리고 역캡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OSI 모델의 각 계층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에서 각 계층을 지나게 되고 데이터를 상위 혹은 하위 계층으로 보내게 됩니다. 데이터를 상위 혹은 하위 계층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캡슐화, 역캡슐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를 상위, 하위의 특정 계층으로 보낼 때마다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지까지 보내는데 목적지의 IP 주소가 필요하며 어떤 IP로부터 출발했는지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헤더에서는 목적지 IP 주소와 출발지 IP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헤더에는 이와 같이 목적지 IP 주소 혹은 출발지 IP 주소 같은 필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를 붙이기도 하고 떼어내기도 하면서 계층 간 데이터들을 보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헤더는 데이터를 캡슐화할 때 데이터 앞에 덧붙여지는 부가 정보를 말합니다. 이때 헤더를 붙여나가는 것을 캡슐화, 헤더를 제거하는 것을 역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는 영어로 encapsulation이라고 부르며 접두사 en이 붙으면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붙어서 캡슐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역캡슐화는 영어로 decapsulation이라고 부르며 접두사 de가 붙어 분리, 부정, 떼어나다 등의 의미가 됩니다. 즉, 캡슐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더를 붙여나가는 것은 캡슐화, 헤더를 제거해 나가는 것을 역캡슐화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각 계층에서 캡슐화와 역캡슐화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될까요? 이번에는 상위 계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계층에서의 데이터 형식은 메시지입니다. 응용 헤더와 나머지 유저 데이터가 함께 묻혀진 형태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메시지를 전송 계층으로 보낸다고 할 때 캡슐화가 되면서 TCP 헤더가 붙으면 세그먼트가 됩니다. 이 세그먼트를 네트워크 계층으로 보낸다고 할 때 캡슐화가 되면서 IP 헤더가 붙으면 패킷이 됩니다. 패킷이 다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보내지게 되면서 이더넷 헤더와 트레일러가 붙으면 캡슐화 됩니다. 이 데이터 형식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헤더가 제거되면서 역캡슐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각 계층에서 데이터가 상위,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헤더가 붙여지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면서 캡슐화와 역캡슐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과정을 데이터를 보내는 데이터 송신 측과 데이터를 받는 수신 측을 나누어 설명하자면 송신 측에서 가장 가까운 계층은 응용 계층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보내고자 한다고 가정한다면 캡슐화를 통해서 물리 계층을 거쳐 케이블에 전기신호로 전달이 된 후 데이터를 받는 수신 측은 물리 계층으로부터 응용 계층까지 역캡슐화를 통해 여러 작업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잠시 각 데이터의 단위를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각 계층에서 동작하는 데이터에 이름을 붙인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라고 부릅니다. 그림과 같이 이더넷 헤더와 트레일러가 붙은 데이터의 단위는 프레임, IP 헤더가 붙은 데이터의 단위는 패킷, TCP 헤더가 붙은 데이터의 단위는 세그먼트,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데이터의 단위는 메시지 혹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라는 단어를 단순히 응용 계층의 PDU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용하는 단어로 지칭할 테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헤더는 캡슐화와 역캡슐화 시 덧붙이는 목적지 정보, 출발지 정보, 에러 체크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각 계층을 지나면서 헤더를 붙이기도 하고 떼어내기도 하면서 캡슐화와 역캡슐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로 응용 계층에서는 메시지 혹은 데이터, 전송 계층에서는 세그먼트,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위의 데이터가 동작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